검찰은 뭐 머뭇거리지 말고 총리부터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인데요. 네, 일단 뭐 검찰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 총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발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가 그런 즉 위법한 일이 있다면 거취 표명을 할 이유가 없다면 거취 표명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거취 표명을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그 뉘앙스를 듣고 이게 거취 표명을 해라라는 마지막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방점은 아마 거기에 찍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저거 3개월, 4개월, 5개월, 뭐 반년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속이 탈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그거겠죠. 이완구 총리 당신은 진실을 알지 않겠냐. 당신 양심에 따라서 거취 표명해라.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검찰에서 밝혀지면 어떠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거취 표명해라. 네. 예, 그러면 진짜 심증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 상식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할 경우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전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55자째 메모지에 이병기 실장마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전 협의를 한다면 비실장하고 하는 건데 비서실장도 사실은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당대표는 지금 이제 당청인데 당이라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이 살려면 당은 뭔가 민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당이 사는 것이지 지금 뭐 이렇게 당청 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뭐 김무성 대표의 말이나 유승민 대표의 말은 사실상 자진 사퇴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직무정지는 법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자진 용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알아서 하시라 뭐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네. 정치가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회장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 구석에 몰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칼처럼 잘라내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선거 때 이제 홍준표 지사 그런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와서 이제 아까 그 비타 땡땡 같은 경우는 안에 돈이 있다는 건 그냥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예. 이게 아유 힘드시죠 선거 때 뭐 쓸 때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놓고 가면 그때 그게 아 내가 지금 불법 행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면 선배들이나 뭐 이런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하라고 뭐 몇백씩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러면 그걸 요긴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걸리면 이제 불법인 거고 그 구속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연돼 있다 보니까 받을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뭐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게 나중에 걸리고 나면 앓고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르기를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준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냐 하는 거고 받는 쪽에서는 한마디로 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는 목숨을 걸겠다. 그 내용은 또 그러니까 총리직을 내놓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데 목숨 건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숨을 걸겠다는 그 워딩 자체가 낯설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직 총리가 뭐 의혹이 있으면 담담하게 수사를 받겠다. 나는 의혹이 뭐 받지 않았는데 이런 정도와 목숨을 걸겠다. 국민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저게. 그 목숨, 서로 뭐 한 사람은 망자고 한 사람은 내 목숨 걸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건데, 그 무죄는 수사에서, 그다음 재판에서 입증되는 것이지, 목숨 건다고 입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얘기도 상당한 좀 실수다, 실언이다. 국민이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총리 목숨을 요구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법리적으로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완구 총리가 뭔가 스텝이 좀 엉켜있다마니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전국이 야당의 골 찬스다. 페널티킥 찬스다. 다만 문제는 그 공이 럭비공이라는 게 문제다. 그만큼 지금 다루기 아주 묘한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야권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2007년 2005년 특별사면
사면 두고 두 분이 사면 이제 놓고 지금 서로 양쪽이 떠넘기기를 하고 저 있어요. 문제도 이제 특검이 간단치 않다는 게 뭔가 하면 특검이라는 건 원포인트 특검 아닙니까?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특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게 일단 2011년 홍준표 지사의 경선, 2012년 대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2007년으로 가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2007년은 참여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 두 번, 특별 사면 문제로 특별 사면. 가는데, 네. 특별 사면으로 가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불이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정말 상당히 장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이 뭐 처음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도 아니었고 충청도가 캐스팅 보드를 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마당발 인맥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150억을 뭐 100명 정도에게 뭐 뿌렸다는 진술도 있다라고 본다면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첫 번째 사면은 JP 김종필 예. 자민련 쪽에서 요청을 했고 두 번째 마지막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설 무렵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두 번째 사면은 MB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타당합니까 그런 주장이? 글쎄 뭐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2005년 같은 경우에는 그 JP께 아마 그런 요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민련에 1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방선거 치르라고 이제 건넨 돈이라서 네. 그걸로 이제 그 구속까지 됐던 거기 때문에. 근데 글쎄 2007년이 그 2006년 12월 31일자 그 사면이었는데 특사였는데 그게 또 명단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굳이 그게 그 차기 정권의 부탁으로 그 하는 특사였다면 굳이 명단을 비공개로 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사를 했을까? 차기 정권이 요구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것도 뭐 검찰 조사로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정말. 아니, 근데